오늘 첫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대 디트로이트를 시작으로 오늘 또 15경기가 있는데, 내일 마이애미는 이제 선발 브렉스톤 게릿,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리즈 올슨이 선발인데, 브렉스톤 게릿 제가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구속은 느려도 뭐 여러 가지 기교파 좌완 투수다. 그리고 리즈 올슨은 올 시즌 데뷔한 신인으로 이제 디트로이트가 기르고 있는 영건, 선발 영건 4인방 중에 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먼저 게릿 같은 경우는 제일 내일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요. 일단은 최근 3경기를 별로 못하고 있다. 제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브렉스톤 게릿. 최근 3경기 스탯. 브렉스톤 게릿 최근 3경기 동안 이렇거든요. 12.2이니까 일단 2이닝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최근 2번의 등판은 이제 3이닝 6실점, 그리고 4.2이닝 4실점 이렇게 별로 못했고, 방어율도 5.96으로 상당히 안 좋은 편이다. 근데 이제 뭐 이 친구가 한때도 잘 던졌었잖아요. 그거 갑자기 잘 던지면 어떡하냐. 근데 좀 눈에 띄는 거는 내일 이제 이 경기가 마이애미 홈에다가 밤 경기지 않습니까? 밤 경기. 근데 얘가 브렉스톤 게릿이 홈에서 약하고 밤에 좀 약해요. 홈에서는 이제 6.06 그리고 원정 2.65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홈에서 약하고 밤 경기 낮 경기도 낮에는 2.20인데 밤에는 5.6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밤에 5.63 그리고 홈에서 6.06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겹치게 되면은 아마도 내일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반면에 또 리즈 올슨 같은 경우는 최근 이게 몇 경기지? 최근 한 4경기 동안 이게 이 친구가 제가 맨 처음에는 시즌 초반에 선발로 나오다가 갑자기 좀 이제 뭐 안 좋아져가지고 불펜으로 밀려나서 뭐 위장 선발로도 나오고 그냥 불펜으로 나오고 이랬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선발 복귀를 했거든요. 선발 복귀한 이후 리즈 올슨 선발 복귀 후 4경기에서 17.1이닝 동안 4.21로 그냥 뭐 좀 평이한 모습? 그런 정도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 이제 좀 안정세에 슬슬 접어든 느낌이었는데, 이제 직전 경기 바로 전 경기 샌디에고와 경기에서 이제 5이닝 5실점을 했거든요. 뭐 이런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그냥 아주 많이 흔들릴 때보다는 좀 평이한 모습을 찾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양팀 이제 또 빠따력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이애미. 제 방송 종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맨 처음부터 타율, OPS, 홈런, 볼넷 2순위로 가요. 제가 이제 당분간은 후반기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후반기에 이제 홈런 개수나 볼넷 개수 이런 걸 통해서 이 팀이 얼마나 또 장타력이 있고 얼마나 뭐랄까 출루율 뭐 그런 걸 통해서 기회를 얼마나 잡나 이런 걸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후반기 타율이나 OPS나 썩 강점은 없는 그런 마이애미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후반기 가장 홈런이 저조한 팀 바로 마이애미거든요. 그런 점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디트로이트도 별로 안 좋죠. 2할 3푼의 타율, 6사 6의 OPS에다가 홈런 14개, 볼넷 36개로 홈런이나 볼넷 스탯이 마이애미에 비하면 월등하게 좋은데도 지금 보시면은 OPS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뭐 그래서 양 팀 다 이제 OPS 상으로 상당히 좀 저조한 팀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내일 이제 양쪽 투수 모두 썩 좋지 않은 상태, 그리고 빠따도 서로 안 좋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 경기 또 7.5밖에 안 돼요. 기준점이. 그래가지고 뭐 디트로이트도 사실 어제 이제 천사한테, 특히 또 오타니한테는 엄청 깨졌잖아요. 오타니한테 1안타 완봉패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또 당하고 막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빠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이애미도 이제 직전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11안타 7득점 이렇게 해주는 또 모습도 보여줬고, 조금 아쉬운 거라면 이제 마이애미가 볼넷마저 조금 적다. 안 그래도 홈런도 적은데 볼넷마저 좀 적다. 이런 거는 아쉽긴 합니다. 리즈 올슨이 사실 또 볼넷도 많이 주는 투수는 아닌데, 브렉스톤 게릭도 사실 얘도 볼넷은 많이 안 줘요. 많이 맞아서 그렇지. 아무튼 이 경기는 전 7.5라는 기준점 좀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오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피츠버그 대 필라델피아인데 내일 이제 피츠버그 선발은 그 미치 켈러, 필라델피아는 잭 휠러가 나오죠. 서로 그냥 에이스들이 등판하는 경기인데 좀 눈에 띄는 거라면 지금 최근에 미치 켈러가 엄청 두드려 맞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미치 켈러의 최근 스탯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네, 미치 켈러 최근에 두 경기 동안 이제 11이닝 동안 엄청 깨졌습니다. 11.45 그러니까 거의 뭐 14자책점인데 이게 그 뭐 방어로 환산하면은 11.45 그리고 피홈런도 5개랑 쳐맞았다. 최근 두 경기 동안. 이런 게 일단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좀 최근에 많이 쳐맞았다는 점. 그리고 더구나 그 미치 켈러 같은 경우는 내일 이 필라델피아한테 상당히 또 약한 면모가 여태 보여왔거든요. 그거 한번 말씀드리면은 필라델피아 현재 로스터 친구들한테 무려 피안 타율이 458이에요. 458. 이거는 너무 심각한 수치여가지고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면은 먼저 미치 켈러 4할 오픈 8리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또 현재 로스터에 있는 친구들이죠. 특히 뭐 카스테아노스 이런 친구들한테도 약했고 카일 슈아버한테 8타수 5안타 그 중에 이제 장타가 또 3개나 되고 리얼 뮤토한테도 약한 편 하퍼한테도 약한 편 뭐 이렇습니다. 뭐 밑에 뭐 트레아 터너 요새 한창 안 좋은데 트레아 터너한테도 3타수 2안타로 약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이 미치 켈러가 내일 필라한테 두드러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잭 휠러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았다가 다시 또 최근에 좋은 모습을 좀 찾았죠. 먼저 잭 휠러 최근 등판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최근 등판부터 최근 두 경기 동안 2.57 그리고 그 전 세 경기 동안 6.00으로 안 좋았었고 그 전 세 경기는 0.94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다시 조금 만회한 모습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휠러가. 기본적으로 휠러는 이제 여러 해 동안 증명된 우수한 선발 자원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기대치 차이도 있고 뭐 켈러처럼 갑자기 뭐 피츠버그 애들한테 개쳐맞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내일 경기는 그 이제 선발 자원은 확연하게 좀 필라델피아 쪽이 이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빠따도 좀 말씀을 서로 드릴게요. 피츠버그가 원래는 이제 후반기 거의 뭐 전체 꼴찌를 다투는 급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빠따력이. 뭐 그렇다고 해서 필라가 뭐 녹록한 팀은 아니고 필라델피아는 전반기 OPS 13등인데 지금 이제 후반기는 19등에 처져 있기는 한데 이래도 슬슬 올라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OPS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고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경기 전? 한 3경기 전? 그때쯤에는 이제 좀 잘했었어요. 갑자기 뭐 2경기 연속 2자릿수 안타 치고 와 피츠버그 슬슬 살아나나 했는데 이제 또 최근에 샌디에고와의 일전에서 4안타 5안타 이렇게 때려주고 그나마 좀 잘한다는 이제 또 카를로스 산타나 팀의 또 유력 타자 중에 한 명인 카를로스 산타나를 또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점도 보면은 피츠버그가 올 시즌은 그렇게 큰 욕심은 없어 보인다. 시즌 초반?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잘 나갔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에 마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마헨도 요새 너무 미치 킬러가 안 좋고 필러는 좀 상승세인데다가 뭐 빠따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필라델피아 승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 대 어디야 이거 양키스인데 지금 볼티모어 선발이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나오면은 애지간하면 반대를 많이 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상대가 양키스의 게리 콜이다 이러면은 큰 고민 안 하겠죠 아무래도. 먼저 이제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는 직전 경기는 5.2이닝 2실점으로 꽤 잘하긴 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쉬러 가기 전 이게 뭔 말이냐면 얘가 그 7월 18일날 복귀를 했어요. 후반기에 맞춰 복귀를 했는데 그 전 마지막 등판이 5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을 통째로 쉬었다는 얘기인데 6월이랑 7월 초반을 통째로 쉬었다. 약 한 달 반가량을 통째로 쉬었는데 얘가 그래서 쉬기 전까지 7.35였어요. 7.35. 엄청 안 좋았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후 7월달 이제 뭐 2경기밖에 안 되지만은 복귀 후에도 5.06
5.06으로 꽤 안 좋은 그런 피칭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뭐 스토프가 좋다, 뭐 구위가 좋고 구속도 빠르게 잘 나오는데, 근데 뭐랄까 유망주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 이렇게 쉽게 적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얘도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배럴타구랑 뭐야 하드 히트 비율, 그리고 뭐 익시트 벨로시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타구가 딱 마지막에 나가는 속도, 이런 것들이 리그 다 평균 엄청 이하예요. 이하. 최악 수준이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양키스가 아무리 빠따가 요새 안 좋다고는 해도 얘는 메이저리그 평균적인 빠따를 견디기도 조금 힘들어 보이는 친구다.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게리콜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또 잘하고 있죠. 단순하게 그냥 최근 9경기, 그러니까 이게 6월 이후로 이렇습니다. 말씀드리면 게리콜이 6월 이후에 9경기 나와서 55.2이닝, 뭐 이닝 소화도 나쁘지 않고 2.61, 상당히 좋죠. 게리콜이 최근 직전 한 2년 정도 3점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 방어율이었거든요. 물론 얘가 뭐 사이영 수상하고 할 때는 막 2점대 초반 이랬었는데, 무튼 최근 이제 21년, 22년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 다시 또 2.78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좀 보면은 그 전 시즌들에 비하면은 그 삼진 같은 지표들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긴 하다. 다만 그 전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좀그 홈런 같은 게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 확연하게 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게리콜이 조금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양팀의 빠따를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볼티모어는 이렇게, 얘네도 전반기에 비하면 너무 안 좋죠. 전반기 OPS 12등이었는데 올 시즌 이제 후반기에는 18등에 그치고 있고, 뭐 홈런이나 볼넷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죠. 반대로 이제 양키스도 보면은 얘네가 사실 전반기 때 홈런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후반기는 좀 주춤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지표상으로도 안 좋게 나타나고, 타율이라든지 OPS 그리고 홈런이나 볼넷도 크게 뭐 볼품은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뭐 양팀 다 못한다면은, 빠따가 그렇게 좀 신통치 않다면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 치고는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아무래도 투수 차이가 너무 크고, 이게 양키스 승이 1.61배면은 저는 양키스 승을 가야 된다고 봐요. 양키스 승 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아무래도 선발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양키스 마헨까지도 보기는 하는데 사실 좀 어렵죠. 양키스가 좀 뒷문 같은 게 탄탄하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그 펠릭스 바우티스타나 뭐 예니어 카노 이런 친구들이 거의 뭐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그 친구들이 나올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을 거다. 애지간하면 양키스가 초반부터 좀 앞서 나가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세던맨들이 등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양키스 승을 보는 거예요, 이 경기는.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 대 천사 경기인가? 토론토 대 천사 경기예요. 내일 천사는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로 옮긴 지올리토가 이렇게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네. 이 지올리토가 트레이드로 바로 이제 이적을 해서 바로 등판하는데, 여러 가지 뭐 사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분명 조금은 아직은 좀 적응한 것도 있을 거고, 어떤 포수랑 볼 배합이 잘 맞나 뭐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점들이 완벽하게 됐을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무튼 내일 일단 그 토론토 선발은 가우스먼이고, 거스먼이 최근에 살짝 조금 처져 있죠. 거스먼 최근 3경기 4.23. 이 친구가 올 시즌 방어율이 3.18인데 이 정도면은 조금 이제 전반적인 시즌 흐름보다는 지금 못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돼요. 전 경기에는 특히나 시애틀한테 홈런을 또 4개나 맞을 정도로 엄청 안 좋았었고, 무튼 이 좋았던 3경기에 비하면은 그전 3경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전 3경기에 이랬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점들이 좀 거스먼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아닐까. 얘는 그래도 2점대 중반 정도는 해주는 선발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거스원이 저는 아무리 이렇게 잘 던지고 막 해도 매 시즌 거의 뭐 3점대 초중반 혹은 2점대 후반 정도의 방어율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이닝과 많은 삼진을 먹어줄 수 있는 투수. 근데 얘가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좀 그 사이영 쪽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뭐 방어율이 그래도 사이영 근처까지는 아니니까 3점대로 사이영 수상하기는 어렵잖아요. 거스원이 왜 그러냐면 얘도 그 맨날 말씀드린 익스 벨로시티, 하드히트, 배럴 타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허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거스원도. 그래가지고 저는 뭐랄까 얘한테 얘가 막 1점대 그리고 뭐 2점대 초반 막 이 정도까지 해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느 정도는 실점을 담보로 해주는 한계점이 좀 있는 투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S급은 안 되고 아무리 잘 쳐줘도 A급 A 플러스까지도 조금 힘들어 보이고 A에서 A 마이너스급 투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스먼은 뭐 무튼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그래도 토론토의 지금 현재 에이스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올리토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이제 3.79 그 전 시즌들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아요. 직전 시즌이 이제 4.90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은 확연하게 좀 나아진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왜 그러냐 봤더니 지올리토가 잠시만요. 지올리토 루카스 지올리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딱히 훌륭한 점이 그렇게 두드러지는 건 없어요. 두드러지는 건 별로 없는데 올 시즌의 지올리토의 포심 패스트볼이 다른 시즌들 이제 직전 시즌, 그러니까 직전 시즌에 안 좋았다 보니까 직전 시즌에 비하면은 확실히 날이 서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 일단 패스트볼이 좀 나아진 게 눈에 띄고 근데 뭐 이게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지올리토가 최근에 워낙 좀 뭐랄까 뭐 올 시즌만큼은 이제 화싹을 지탱했던 그런 선발 자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선수냐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방어율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음, 보시다시피 최근 2년간 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는 뭐 방어율 자체가 안 좋았지만은 올해까지 이런 배럴 타구라든지 제가 마우스 포인터 있는 거 보시면 돼요. 배럴 타구라든지 그 익스트 벨로시티 하드히트 이거는 거의 세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상대팀 타자들이 지올리토의 공을 공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올리토가 뭐 이닝도 많이 먹어주고 삼진도 꽤 잡고 뭐 그런 나쁘지 않은 선발이긴 한데 이 친구는 뭐 급으로 치면은 사실 B 플러스 급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거스머니 A 마이너스 A에서 A 마이너라고 치면은 지올리토 같은 경우는 그냥 B급? 음, 기준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B급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내일 또 원정 등판이잖아요. 천사 소속으로 처음으로 나서게 되긴 한데 원정 등판이고 이 친구가 올 시즌에 홈에서는 2.44였는데 원정에서는 5.25로 좋지가 않더라.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지올리토 천사 쪽에는 그렇게 좀 뭐랄까 희소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내일 등판 자체에서는. 그리고 토론토는 올 시즌 타율 2위, 후반기 타율 2위, OPS 저렇게 그 뭐야 10위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 천사도 OPS가 상당히 좋죠. 토론토보다 타율은 좀 떨어지지만 일단 홈런이 너무 많습니다. 홈런을 엄청 많이 까주고 있고 양팀 다 그 볼넷으로 인한 출루 이런 것도 꽤 많은 편이죠. 아마 후반기를 지금 한 12경기, 14경기 정도, 13경기? 12, 13경기 펼친 것 같은데 토론토는 12경기, 천사도 12경기. 12경기에 50개 정도 얻어냈다고 하면은 꽤 많이 얻어낸 거예요. 경기당 뭐 4개 이상 얻어낸 거니까. 그리고 양 팀 다 지금 최근에 3경기,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다. 최근에 양 팀들 다그 빠따 컨디션이 상당히 날이 선 상태다. 이런 게 눈에 띄고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오바를 보고 있어요. 8.5 기준인데 거스머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잘할 때는 잘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이닝을 많이 먹더라도 지금 한 3점, 2.3점 정도의 그런 실점은 아마 담보를 해줄 것 같고 진짜 잘 던지면 8이닝 1실점 이렇게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실점은 좀 담보를 해줄 것 같고 반대로 지올리토도
이닝은 많이 먹고 여러 가지로 방어율도 나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한데 천사라는 팀에 처음으로 소속돼서 뛰는 거에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포수와의 문제도 그렇고 일단 실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이 빠따 차이 홈런이라는 지표가 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 천사의 프렌 물론 지올리토도 많이 맞지만은 천사의 프렌에다가 오바를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바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네요. 천사 프렌도 괜찮긴 한데 오바가 좀 더 나아 보인다. 양팀 다 최근 빠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자 그리고 다음으로 화싹 대 클리블랜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싹 대 클리블랜드. 화이트삭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에이스 지올리토를 내보낸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는 거죠. 그런 와중에 내일 이제 그 불펜 데이를 돌리고 화싹은 내일 불펜 데이고 반대로 저기 상대팀이 클리블랜드도 불펜 데이요. 내일 둘 다 불펜 데이로 맞붙는 경기라 가지고 글쎄 서로 엄청 치고 받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화싹 불펜 데이. 화싹이 불펜 데이 데이터는 더 많아요. 이렇게 최근에 좀 뭐 직전 경기 1대5로 지기도 했지만 불펜데이 성적이 뭐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화싹이 나름대로 3승 4패로 보이죠. 화싹 불펜데이 3승 4패. 클블 불펜데이는 맨날 이제 좀 자비온 커리 이런 애들을 올리고 있었는데 아마 내일은 배턴필드일지 자비온 커리일지 누가 선발인지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 무튼 클리블랜드 불펜데이는 그렇게 성공적이라고는 안 보여요. 기본적으로 클리블랜드는 선발 자원들이 참 좋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뭐 로건 알렌이 잘 던진다. 뭐 이번 시즌에 또 로건 알렌의 테너 바이비에 뭐 이런 애들 길러내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클리블랜드는 사실 불펜데이 돌리기 좀 아깝죠.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이제 중간을 지탱해주는 선수들 이름 까먹었는데 무튼 중간을 지탱해주는 선수들조차 이런 뭐 그 방어를 좆박아가지고 이제 불펜데이 때 좀 회복해라 이렇게 던진 애들이 아니라 막 3점대 방울 뭐 이렇게 던지는 애들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다 믿음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빠따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화싹 화싹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보시면 화싹도 지금 볼넷이 엄청 없거든요. 후반기에 23개의 볼넷밖에 안 되고 홈런은 12개. 그래서 타율이 지금 250으로 ER 오픈으로 13위인데도 지금 OPS가 22등이다. 여러 가지로 장타도 모자라고 볼넷도 모자란데 그냥 뭐 치기만 잘 치다 보니까 그 잘 친다는 것도 그냥 단타가 많다는 거지 이게 뭐 장타가 많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OPS가 그렇게 높지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화싹은 약간 뭐라 해야 돼. 어쨌든 타율은 괜찮은데 좀 실속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속 만빵이죠. 뭐 타율도 훨씬 높은 6등에다가 OPS까지 9등. 클리블랜드가 사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클리블랜드 일단 뭐 위에 보시다시피 타율 올 시즌 전체로 봐도 타율은 12위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얘네가 점수도 적어. 오히려 지금 보면 화싹보다도 적죠. 공격으로 낸 점수가 전체 24등 화싹보다도 낮고 홈런 같은 경우는 리그 꼴찌죠. 지금 79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반기에는 60개 90경기 동안 60개였고 지금 한 10몇 경기 남짓 치른 와중에 홈런이 19개나 터졌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후반기 홈런 그런 확연하게 홈런 흐름 같은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싹은 시즌 전체로 봐도 출루율이 뒤에서 2등 볼넷을 잘 못 얻는 팀이고 얘네도 뭐 타율이 20등인데 출루율이 29등이면 진짜 볼넷을 엄청 못 얻어내는 편인 거죠. 반면에 이제 클리블랜드는 그 출루율 부분은 19등 그리고 양팀 다 장타는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오히려 지금 화싹한테도 딸리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공격 지표상으로. 근데 후반기 같은 경우는 OPS가 무려 지금 8할을 마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똑같은 불펜데이더라도 저는 빠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불펜데이의 퀄리티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승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불펜데이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왜냐면은 그래도 이 정도 애들은 내줘야 되지 않아 했는데 갑자기 뭐 좆받고 있는 퀀트릴이 나와. 근데 퀀트릴이 진짜 6점대 7점대 방울에 걸맞은 그런 개지랄을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클불승을 줄이기는 하지만은 살짝 조심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뉴욕 매치 대 워싱턴 한번 가볼게요. 내일 매치 선발은 슈어저. 워싱턴은 이제 고어가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슈어저도 원래 좋아했지만 고어도 조금 고평가하는 편이긴 합니다. 슈어저가 내일 이제 슈어저가 내일 이제 홈등판인데 원정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 시즌 홈에서 괜찮습니다. 홈에서 2.36, 원정 5.16 이렇게 홈 원정 차이가 좀 있고, 홈으로 오면 홈런이나 볼넷 같은 게 좀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올 시즌에 무려 22피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데 슈어저가 홈에서는 3피 홈런, 원정 19피 홈런이에요. 물론 그 이닝 자체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뭐 비율상으로 봐도 이거는 완전히 무너져 있죠 지금. 홈런이 홈에서 3개, 원정에서 19피 홈런이다. 이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고, 최근 그리고 4경기 최근 4경기에서 피 홈런이 9개입니다. 9개 슈어저가. 그 중에 또 원정이 3경기였고요. 그리고 홈경기 다저스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으로 1피안타밖에 안 맞았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슈어저의 그 홈 차이를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다. 홈 원정 차이를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면은 올 시즌에 지금 슈어저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삼진도 좀 많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든 모습인데, 그런 점들을 좀 어디서 착안을 했냐. 제가 좋아하는 이 팬그래프의 런밸류에서 또 착안을 했습니다. 계속 쭉 보면은 빨간 게 똑같아요. 맨날 슬라이더나 포심, 체인지업 이렇게 3피치가 많이 눈에 띄는데, 전반적으로는 포심이랑 슬라이더가 눈에 많이 띄죠. 또 목소리가 왜 이러냐? 포심이랑 슬라이더가 눈에 많이 띄는데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근데 올 시즌 보면은 포심만 살짝 그냥 칠해져 있고 슬라이더는 마이너스 피치. 이 정도로 지금 슈어저가 예년에 비하면 확연하게 지금 좀 마탱이가 가 있다. 제가 뭐 뉴욕 매치 슈어저 걱정, 벌렌더 걱정 맨날 하잖아요. 이런 게 구라가 아니라 실제로도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현재 올 시즌의 슈어저가 조금 걱정은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반대로 이제 고어 같은 경우는 얘가 뭐 작년에 데뷔해가지고 뭐 경험은 많이 없지만 일단은 매치 상대로는 4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이렇게 올해 2번 해가지고 0.90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나쁘지 않은 편이고 피안타율도 2할 6리밖에 안 되더라 매치 애들한테. 그리고 뭐 삼진 그 좌완 이제 좀 그나마 좀 구속이 괜찮게 나오죠 고어도. 좌완 선발에다가 이제 그 뭐 포신 페스티벌을 60%로 던진 아주 직구에 강점이 있는 그런 선수고, 뭐 여러 가지 크게 언급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어도. 그래서 일단은 이걸 말씀드리면은 먼저 내일 매치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랑 더불어 후반기에 가장 그런 안 좋은 화력을 내뿜고 있는 팀이에요. 오늘은 뭐 겨우겨우 이기긴 했지만은 딱 봐도 워싱턴이 생각보다 후반기에 잘 칩니다. 워싱턴이 뭐 올 시즌 타율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후반기에 11등 타율 11등. 근데 얘네도 좀 홈런도 조금 부족하고 그 볼넷 같은 경우도 그냥 그렇게 훌륭하진 않다 보니까 OPS가 막 아주 엄청 뛰진 않아요. 이런 점들 일단 확인해 주시고,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양팀 둘 다 이 컨디션 OPS를 보시면요, 컨디션 OPS 상으로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 있다. 보시면은 매치가 지금 진한 파란색이죠. 매치가 이제 좌한 상대로 홈 밤경기, 그러니까 고어 같은 애들한테 밤경기인 경우에는 좀 약하더라 이런 게 있고, 워싱턴도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인 경우에는 670밖에 안 된다. 다만 좀 걱정인 거는 워싱턴의 그 최근 후반기도 그렇고 그 불펜이 상당히 안 좋아요 워싱턴이 지금. 물론 뭐 어제 다 쉬고 왔긴 했는데, 쉬지도 못했구나. 어제 또 그 워싱턴
비와서 그렇긴 했지만은 좀 중단된 이후에 워싱턴이 결국에는 그 조슈아 그레이가 호투를 펼쳤음에도 이제 결국에는 불펜 싸움에서 진 거잖아요. 뭐 1실점밖에 안 했다고 하죠. 2실점인가? 8회에 중단돼가지고 2실점으로 기억을 하는데, 무튼 이렇게 불펜 때문에 오바가 날 가능성도 있지만은 저는 이 경기는 언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뉴욕 매치가 워낙에 지금 못 치고 있어가지고. 다음 경기 이제 애틀랜타 대 미러키인데요. 애틀랜타가 지금 애틀랜타를 편히 믿기가 힘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좀 패스를 하고 싶긴 한데,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내일은 애틀랜타 선발 요니 치리노스예요. 이제 템파베이에서 공수해온 그런 선발인데, 워낙에 지금 이제 소로카나 알라드 이런 애들을 갖다 쓸 정도로 애틀랜타 지금 선발진이 많이 부실하기는 하죠. 그런 애들을 갖다 쓰는 이유가 또 이제 카일 라이트라든지 누가 맥스 프리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누워 있다 보니까 애틀랜타는 선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치리노스의 퀄리티를 떠나서 일단은 애틀은 선발로 버텨줄 선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일 불펜데이의 일환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니 치리노스가 나온다. 딱히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상대팀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는 하우저입니다. 아드리안 하우저인데 하우저도 사실 별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얘도 그냥 원래는 이제 땅볼 투수였는데 땅볼 투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런 같은 거 적고 이럴 텐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트 벨로시티 그리고 하드 히트 배럴 타구 뭐 이런 것들, 그런 점들이 많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냥 그런 게 눈에 띄고, 뭐 그런 게 안 좋아지다 보니 당연하게도 이제 애틀랜타 빠따들이 이 하우저를 공략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래도 하우저가 나름대로 뭐 작년이나 올해 애틀랜타 빠따를 잘 막고는 있었거든요. 6이닝 1피안, 6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잘 막고 있었고, 최근에도 하우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6월 뭐 30일부터 일단 7월 달만 보면은 7월 달에 3.78, 그리고 6월 마지막 등판에 6이닝 2실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우저가 지금 3.86이라는 방어율에 걸맞게 그렇게 뭐 많이 쳐맞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먼저 애틀랜타 빠따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래도 애틀랜타가 후반기 처음 들어갈 때는 꽤 괜찮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많이. 지금 보시면 OPS도 13등에 그치고 있고, 한창 이제 한 후반기 한 대여섯 경기 정도 했을 때, 그때는 애틀랜타가 한 OPS 1등도 찍고 2등인가? 어쨌든 엄청 상위권에 있었는데, 그래서 애틀랜타 역시 올라오는 놈들은 올라온다 막 이랬었는데, 점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죠, 애틀랜타가. 후반기 땄다가 뭐 홈런도 그렇고 볼넷도 그렇고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눈에 띄는 건 별로 없는 느낌. 그냥 홈런은 좀 눈에 띄는데, 안 그래도 이 아드리안 하우저 같은 경우는 피홈런에는 좀 강점이 있는 그런 투수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내일 이 경기 9.5면은 저는 언더를 좀 가볼 만한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슈어저 고어 경기보다도 오히려 이 경기 언더가 조금 더 저는 나아 보입니다. 배당도 좀 맛있는 것 같고, 내일 좀 언더를 보는 경기가 많긴 한데,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애틀랜타가 이렇게 컨치는 OPS 상으로도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 1위, OPS 1위를 달리는 팀이니까, 뭐 최근 흐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런 누적된 데이터 자체도 좀 생각을 해주시라. 애틀랜타의 이런 그 좀 빠따부진 눈에 띄고 뭐 언더를 추천드린다고는 하지만은, 일단은 애틀랜타는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인 경우에는 최고의 빠따를 자랑하는 팀이다. 이런 점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조심하시라는 의미죠. 네. 다음 경기 이제 휴지 대 템파. 내일 휴스턴은 크리스티안 하비에르, 템파베이는 맥클라난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 경기는 근데 맥클라난이 최근에 못하고 있고 하비에르가 그래도 조금은 살아났어요. 하비에르가 후반기에 지금 5이닝 3실점, 5.2이닝 2실점 이렇게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존나게 처맞았으니까. 그 전 3경기 동안 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좀 목이 위로 좀. 하비에르 최근 3경기 동안 제가 이제 후반기 들어가고 나서 2경기 말고
전반기 막판 3경기, 전반기 막판 3경기 동안 11이닝으로 이닝 소화도 별로 못했고 11이닝 동안 14.73, 그러니까 뒤지게 쳐맞은 거예요. 하비에르는 이제 9위로 승부하는 플라이볼 피처인데 9위로 승부하는데 플라이볼, 근데 밀린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지, 장타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비에르가 뭐 후반기에는 조금 나아졌다지만은 여전히 올 시즌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2.40으로 엄청 잘했잖아요. 2.40으로 되게 잘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고, 그 맥클라나는요, 일단은 휴스턴 상대로 되게 약해요. 휴스턴 상대로 8.44. 휴스턴한테 이제 몇 경기지? 3경기 동안 8.44고, 물론 뭐 2020년 데이터도 있긴 한데, 작년에만 4이닝 5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좀 약했고, 그리고 휴스턴 애들한테 3할 6푼 1리로 좀 많이 맞았다. 지금 더구나 휴스턴이 지금 풀스턴이잖아요. 풀스턴. 애들 다 돌아왔으니까 알투베도 돌아오고 그 뭐야 요단 알바레도 돌아오고 지금 풀스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맥클라난이 내일 조금 고전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 맥클이 최근 4경기에 별로 안 좋아요. 최근 4경기 16.2이닝으로 이닝 소화도 마음에 안 들고 7.2로 이 새끼 뒤지게 쳐맞았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나다 보니까, 물론 맥클라난 이름값은 있죠. 이름값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좀 안 좋더라. 이런 점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뭐 빠따도 일단 말씀을 드려야겠죠. 먼저 휴스턴은 이렇고 다음으로 템파. 빠따도 보면은 템파가 맨날 제가 그랬잖아요. OPS 뭐 아메리칸 리그 1등 쭉 달리다가 템파한테 마지막에 역전당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반기 90경기를 아메리칸 리그 전체 OPS 2등으로 보낸 팀인데 후반기에는 지금 이래요. 타율도 뒤쪽, OPS도 뒤쪽 이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 경기 휴스턴 프렌을 한번 봐볼까 해요. 뭐 하비에르에 대한 이런 리스크도 있기는 하지만은 맥클라난도 휴스턴이 기본적으로 좀 약했었고 최근에 안 좋았었다. 물론 언젠가는 이렇게 등판할 친구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그게 과연 지금일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휴지 프렌을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또 맥클란이 갑자기 또 호투할 경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 팀 다 보면은 휴스턴이 지금 빠따력은 꽤 있죠. 타율도 12등, 후반기에 이제 OPS도 12등 이렇게 나쁘지 않은 편인데 뭐 홈런도 한 빠따 있고. 근데 맥클라난이 또 호투를 하면은 어지간히 호투하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상대를 찢어놓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맥클이 내일 좀 호투를 한다? 뭐 그리고 양팀 다 좀 불펜이 가동이 된다? 서로 불펜은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언더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휴지 프렌 혹은 언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휴지 프렌이 좀 단단하죠.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따지자면 휴지 프렌이 좋아 보인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경기 이제 캔자 대 미네소타 한번 볼게요. 캔자스 시티 대 미네소타. 내일 캔자 선발 누구냐? 캔자 선발 싱어, 그리고 미네소타는 소니 그레이가 나옵니다. 서로 미네소타는 근데 소니 그레이를 에이스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긴 하네. 캔자 같은 경우는 브레디 싱어가 에이스라고 봐야겠죠. 내일 홈등판인데 싱어가 올 시즌 5.55거든요. 방어율이 5.55인데 얘가 뭐 홈도 4.66, 원정도 6.91로 그나마 지표상으로는 홈에서 조금 낮다고는 해요. 그런데 홈에서 4.66. 그런데 최근 이제 홈 5경기. 최근 홈 5경기가 이렇습니다. 홈 5경기에서 32이닝 동안 1.975. 이닝도 잘 먹고 그냥 훌륭합니다. 최근에. 다시 써줘요. 이거 이 홈등판이요. 위에 적은 거는. 그리고 최근 원정 5경기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홈이랑 원정이랑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싱어다. 이런 게 일단은 확연하게 보입니다. 홈발을 많이 받는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제 소니 그레이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17.2이닝, 뭐 이닝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최근 3경기 동안 좀 많이 맞았어요. 6.80 이런 게 일단 눈에 띄고, 옆에 3HR은 저건 제가 잘못 적었는데 저거는 그 무시하시고요.
왜냐면 이거는 소니 그레이가 올 시즌에 피홈런이 3개밖에 안 된다. 이거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최근 3경기에도 0홈런이고 그렇게 많이 안 맞았습니다. 그냥 6.80까지만 보시면 돼요. 좋아요. 내가 왜 이거 있어? 아무튼 그리고 소니 그레이는 여기 켄자한테 상당히 또 강점이 있어요. 최근 이제 뭐 옛날 데이터도 있긴 한데 2023년 언제부터 이거 잘못 적었는데? 21년부터 소니 그레이 21년부터 캔자스 시티 상대 21년부터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동안 캔자스 시티 상대로 37이닝 동안 0.97 거의 캔자스 시티 상대로 저승사자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소니 그레이가 이 상당히 높다. 뭐 최근에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 그냥 미네소타에서 뛰는 그레이가 이 캔자스시티 애들은 익숙하고 밟아줄만 하다. 일단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빠따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켄자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똑같아요. 올 시즌도 좀 변한 게 없는데 후반기에 볼넷이 상당히 적다. 아까 제가 마이애미였나요? 마이애미가 볼넷 21개로 엄청 적다고 했는데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마이애미가 21개 그리고 아까 클리블랜드인가? 화싹도 볼넷이 23개밖에 안 된다 후반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가장 앞서 나간 애들이 이 캔자스시티예요. 캔자스시티. 켄자가 이 볼넷을 가장 못 얻어내고 그러다 보니 나쁘지 않은 OPS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타율에도 불구하고 OPS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더라.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더구나 홈런이 14개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소니 그레이가 지금 올 시즌 피홈런이 3개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마 지금 100이닝? 100이닝 이상 던진 선발 투수들 가운데 피홈런 지표가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지금 소니 그레이가 그만큼 홈런을 잘 안 맞는 투수라는 거고 얘가 왜냐면 워낙에 그 공 회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단한 친구여가지고 무튼 반대로 미네소타도 타율이나 OPS나 엄청 훌륭하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후반기에 미네소타가 상당히 훌륭하다 빠따적으로 홈런이 특히 좀 눈에 띄죠. 24개 볼넷도 53개면 많은 편이고 여러 가지로 저는 이 경기 미네소타 승이 일단은 좋겠지만은 미네소타 마인까지도 봐요. 저는 미네소타 마인까지도 보고 그리고 9.5면은 언더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싱어가 상대적으로 켄자가 약팀인데 싱어가 최근 홈에서 잘 던진다. 그래서 그리고 그레이는 이제 켄자 상대로 지옥이고 저는 내일 아무래도 이 경기 미네소타 승 쪽이나 언더 이거를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경기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시카고 컵스거든요. 뭐 얘네 지금 계속 일단 지역 라이벌 아니고 지구 라이벌이에요. 지구 라이벌.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라이벌 팀들 간의 대결. 내일 이제 세인트루이스 선발이 몽고메리. 컵스는 아마 지금 스마일리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몽고메리가 직전 경기에 이제 6이닝 5실점을 했거든요. 6이닝 5실점을 했는데 몽고메리가 그 전까지 몽고메리 6이닝 5실점 전 그전 9경기에서 거의 평균 6이닝가량 먹어주면서도 1.69로 진짜 단단한 피칭을 했습니다. 진짜 미들맨이었는데 좀 실망을 시켰죠. 이랬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스마일리가 사실 올 시즌에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는데 5경기 동안 21이닝 던져가지고 9.43 그러니까 이닝 소화도 별로 안 좋고 9.43으로 좋지 않았다. 얘가 근데 중간에 보면은 불펜으로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선발에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롱릴리프 이런 걸로 던져라 해서 나왔는데 그때도 쳐맞았어요. 스마일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는 선발 투수 퀄리티 차이에서는 세인트 루이스 쪽이 조금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만약에 몽고메리가 저런 페이스를 쭉 유지를 했으면은 엄청 앞서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직전 경기에 조금 처맞아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시카고 컵스 빠따가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선발 기대치는 몽고메리한테 있지만 아주 좋다고 확언까지는 못하겠다. 그런 건 있네요. 그리고 앵무새랑 시컵 얘네들 이렇게 빠따 지표 말씀드렸는데 뭐 세인트루이스도 훌륭합니다만은 시카고 컵스가 타율이나 OPS나 후반기 1등이에요. 뭐 볼넷이나 홈런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양팀 다 빠따적으로 되게 훌륭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제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는 3경기 연속 그 두 자릿수 안타를 또 치고 있고 연승도 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시카고 컵스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저번에 뭐 스트로먼 이런 애들은 많이 맞기도 했는데 스트로먼이 그때 화싹전에 2대7 제가 7대2인가 7대2였나요? 거기까지 봤는데 그 경기를 10대7로 뒤집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시카고 컵스의 이런 빠따 응집력이라던가 이런 게 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저는 몽고메리를 응원을 합니다. 왜냐면 올 시즌에 몽고메리 나오는 경기 많이 까가지고 이득을 좀 봤는데 내일도 몽고메리야 부탁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살리고 싶긴 한데 컵스가 지금 너무 잘 쳐가지고 한번 수그리려고요 저는. 여기 보시면은 양팀 다 지금 빠따가 이렇게 빨갛잖아요. OPS가 최근 지난 한 1, 2주 사이 지난 일주일 정도 사이에 많이 상승한 팀. 앵무새도 많이 상승했지만은 시카고 컵스는 이렇게 진하게 놨죠 제가. 진하게 상승했다. 많이 상승했다는 거고 내일 이제 서로 이제 좌한 선발들인데 그 컨디션 OPS 차이는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에 강하다 보니까 내일 스마일리를 더 팰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점도 생각하면 내일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오바라고 보긴 봐요. 8.5점 기준이면은 오바가 가장 좋을 것 같다. 승패는 그냥 이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승패는 예측 안 할게요. 그냥 오바만 예측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변수들이 많아. 컵스가 워낙 잘 쳐가지고.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오클랜드 한번 볼게요. 콜로라도 대 오클랜드. 내일 이제 콜로라도는 프리랜드 그리고 오클은 시어스인데 저는 일단은 이 경기 패스예요. 패스. 패스입니다. 패스. 뭐 지금 뭐랄까 양팀 다 빠따도 뭔가 잡힌 것 같지가 않고 좀 정보도 부족하고 일단은 저는 패스인데 그냥 뭐 가지고 온 거 말씀드리면은 그 프리랜드가 직전 경기는 6.1이닝 1실점을 했어요. 근데 프리랜드 최근 등판 프리랜드가 최근 선발로 6.1이닝에 2실점을 했는데 그전 4경기에서는 20.2이닝 이닝도 한 5이닝밖에 못 먹었고 6.24로 안 좋았었다. 일단은 그래서 좀 뭐랄까 기복이 좀 있는 피칭을 해주고 있다는 소리고 반대편에 오클랜드의 시어스 같은 경우는 최근 6경기에서 32이닝 동안 2.53 뭐 그렇게 이닝을 잘 먹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2.53으로 최근에는 오클 에이스다운 활약을 해주고 있다. 근데 뭐 얘가 왜 그런가 봤더니 JP 시어스 이거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딱 작년이랑 비교하면 빨간색이 되게 많아졌죠. 작년에는 거의 뭐 빨간색이 없다시피 한 수준이었는데 올 시즌 보면은 뭐 XOBP 이거는 뭐 기대 출루 이런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잠깐 넘겨두고 보시면은 그 이스트 벨로시티 타구 질도 좋아졌고 하드히트도 많이 안 맞고 근데 얘가 좀 플라이볼 피처다 보니까 올 시즌에 이제 배럴 타구는 많이 맞았어요. 플라이볼 피처여가지고 그 빠른 속도에 강한 그 발사각도가 높은 그런 타구들을 상당히 많이 맞았다. 그러다 보니 또 홈런, 피홈런도 되게 많은 편이고 다만 이제 그 땅으로 솟았을 경우에는 많이 억제가 되더라. 볼넷 관리도 상당히 좋아졌고 체이스 레이트 그러니까 그 유인구 헛스윙률이 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뭐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 얘가 보면은 딱히 뭐 올 시즌 들어 어떤 구종을 많이 늘려나갔다. 그냥 보면 스위퍼를 비중을 많이 올렸는데 이게 영향이 있는 건지 무튼 최근 올 시즌만큼은 이제 헛스윙률도 많이 높아졌답니다. 그런 게 눈에 띄고 뭐 양팀 다 그래서 이것만 얹어드리면은
콜로라도의 빠따 데이터. 콜로라도 보면 홈런이 되게 많죠. 홈런이. 오클랜드는 뭐 그렇게 빠따가 아주 나락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뛰어난 타격을 가진 팀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오클랜드는. 그래도 지금 거의 리그 최하위처럼 느껴지는데 그 타격은 보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내일 또 쉬었으니까 내일은 오반꾸를 조금은 오반꾸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클랜드 반대 꿀이 아닐 확률이 내일 좀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샌디에이고랑 텍사스 경기인데 내일은 이제 머스그로브예요. 머스그로브가 이제 직전 경기에 6이닝 3실점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훌륭해요. 머스그로브가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61이닝에 2.07 최근 10경기에서 61이닝 동안 2.07로 아주 좋은 편이죠. 뭐 아마 직전 경기가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지난 2경기 동안 홈런을 2방밖에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 경기 가장 이제 최근 경기 디트로이트 전에 6이닝 3실점 2개의 홈런을 허용을 했는데 그 전에 9경기를 쭉 보면은 그동안 이게 몇 이닝이야? 55이닝 동안 홈런을 2개밖에 허용을 안 했거든요. 여러모로 그냥 머스그로브는 지난 경기가 조금 운이 없었던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볼넷도 되게 적은 편이고. 보스맨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머스그로브는 지금 여전히 단단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반대편에 데인 더닝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그 6월 7월 얘가 4월달 5월달에 1.77 1.59로 엄청 훌륭했었는데, 잠시만요 좀 바꿔놓고 4월달 5월달에 되게 훌륭했어요. 1점대 방어를 기록하면서 물론 그때는 좀 불펜으로 나오고 그랬었지만은 근데 6월달 7월달 보면은 6월달에 3.86 7월달에 4.98로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원인이냐, 지금 이제 7월달도 21이닝밖에 안 했죠. 4경기밖에 투구 안 했는데 보면은 볼넷 같은 게 그 4월 5월에 비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많이 숫자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6월달이나 7월달에 이렇게 선발로 뛰면서 볼넷이 많아진 게 조금 흠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방어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내일 원정 등판이잖아요. 내일 원정 등판에서는 그 홈보다 확실히 방어도 좋고, 홈에서는 3.52 원정에서는 2.79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원정에서 2.79의 좋은 방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홈런이 9방인데 홈에서는 8방, 원정에서는 1방밖에 안 맞았어요. 뭐 그렇다고 이닝 차이가 홈이나 원정이나 거의 또이또이거든요. 5이닝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확연하게 원정에서는 피홈런이 적더라. 근데 지금의 샌디에고는요, 샌디에고의 빠따 스탯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후반기에 이래요. 보시면 홈런이 22방, 그 볼넷이 55개. 얘네는 볼넷을 되게 잘 얻는 편이고 홈런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더닝이 원정 경기에서 홈런이 하나밖에 없다 올 시즌에, 이러면은 샌디로서는 좀 뭐랄까 큰 본인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를 조금 그게 퇴색되는 느낌인 거죠. 반대로 텍사스 같은 경우는 뭐 홈런도 20개, 볼넷도 48개로 뭐 샌디만큼은 아니지만 지표상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고, 타율이나 OPS 보면은 샌디보다 오히려 훨씬 낫죠. 후반기에도. 그래서 후반기에도 꺾이지 않고 잘 치는 팀 가운데 하나다. 텍사스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뭐 물론 머스그로브가 되게 잘한다고는 했지만은 이게 사실 텍사스가 프랜 받는 거는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텍사스 프랜이 1.53이면 텍사스 프랜이 더 땡깁니다. 왜냐면은 물론 머스그로브가 잘 던지긴 하는데 이 샌디에고가 접전 상황이나 이런 연장전 이런 지표가 되게 안 좋은 팀이에요. 샌디에고가 이거 맞나? 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엑스트라, 이거 너무 좀 안 보일 텐데 제가 그냥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요. 엑스트라 이닝이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마우스 포인터 있는 데가 엑스트라 이닝이라는 건데 뭐냐면 연장전. 그냥 말 그대로 연장전 지표 쭉 보면은 제일 밑에 0승 9패 팀인데 여기가 바로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 샌디에고는 그래서 연장전에 0승 9패로 제일 안 좋은 팀이고, 그 옆에 있는 거 그 원런, 그러니까 1점 차 승부. 1점 차 승부에서 가장 안 좋은 팀이 어디냐? 바로
샌디에고 파드레스예요. 6승 17패. 그러니까 샌디에고는 이런 접전 상황에서 상당히 안 좋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내일 경기 선발들도 잘 던지는 애들이고, 여러모로 샌디에고가 그리고 막 그 뭐지? 팀 3홈런 이상이면은 뭐 되게 성적이 좋고 그런 게 있었는데, 내일 또 데인 더닝 상대로 이렇게 강점이 발휘되기도 어렵다고 보면은 저는 또 접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아니면은 뭐 진작에 그냥 텍사스가 머스그룹으로 혼내준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이 경기 어쨌든 전 텍사스 프랜이 괜찮아 보이고요. 언더? 너무 근데 이것도 언더 갔다가 또 불펜에 당할 수도 있기는 해요. 양 팀 다 지금 보면은 샌디에고도 그렇고 텍사스도 그렇고 서로 지금 좀 불펜이 이렇게 마땅히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후반기 불펜 순위 같은 거 보면은 텍사스가 6.17, 그리고 샌디에고 어딨어? 샌디에고는 3.74.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불펜 싸움 가면 또 오바가 날 수도 있긴 한데, 선발들이 일단은 좀 특히나 뭐 머스그루브 같은 경우는 종종 7이닝 이상 먹어주니까 그냥 뭐 저는 개인적으로 텍사스 프렌의 언더가 일단은 가장 좋다고는 봅니다. 샌디에고 경기는 텍사스 프렌의 언더 쪽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대 시애틀 경기. 이것도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냥 이건 선발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선발 차이대로 가려고요. 내일 애리조나 선발이 저기 토미 헬리가 최근 두 경기에 6.58로 되게 안 좋아요. 토미 헬리 그냥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이거는 최근 두 경기 6.58, 근데 그전 4경기 동안 1.49로 잘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토미 헬리가 최근에 좋지 않다. 후반기 들어서 또 전반기와 후반기 딱 나눠진 시점이니까 후반기 동안 6.58이고, 그 길버트는요 직전 경기에 이제 5이닝 5실점으로 안 좋았어요. 토론토 상대로. 근데 뭐 워낙에 지금 토론토가 후반기에 잘 치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고, 7월 달에만 9이닝 무실점, 7이닝 1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내일 또 홈 원정 중에 원정에서 잘해요. 원정이 3.26인데 홈은 4.67. 조금 차이가 있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118.1이닝 동안 21개의 볼넷이면은 볼넷 관리도 잘하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길버트는 키도 198이어서 얘 최고 장점이 그겁니다. 익스텐션.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던지는데 이거를 가장 여기서 놓는다는 거죠. 가장 이제 그 타자에게 익스텐션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타석과 마운드의 거리가 18.43m인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최대한 얼마나 좁히느냐인데, 그러니까 길버트 같은 경우는 그 막 공을 예를 들어 직구를 던지면 여기서 놓는 게 아니라 한 여기서 놓는다. 이러면은 이 차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길버트는 익스텐션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넷도 안 주고, 왜냐면 익스텐션이 높은 선수들 가운데 볼넷 지표가 안 좋은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길버트는 그런 친구다. 좀 안정적인 스타일에다가 물론 최근에 처맞기는 했는데, 저는 토미엘리랑 길버트를 놓고 보면은 저는 길버트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합니다. 최근 분위기도 많이 그렇고. 먼저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이래요. 애리조나가 사실 전반기에는 그래도 한 6등에서 8등? 이 정도 사이 되는 빠따력이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후반기에도 좀 그 정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10등이면은 뭐 갑작스럽게 튀어오른 미네소타나 뭐 시카고 컵스도 그렇고, 이런 애들 갑자기 튀어오른 애들 때문에 좀 밀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애틀은 OPS는 747이면 전반기보다 낫죠. 전반기 그냥 올 시즌 리그 통째로 봐도 전체 22등의 OPS인데 후반기에는 그래도 15등 정도 한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홈런이 21개로 적지 않기 때문에 꽤 많으니까. 시애틀이 뭐 홈런이 원래 그렇게 적은 팀은 아닌데 그래도 비율상 후반기에 꽤 많은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눈에 띄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근데 배당이 맛이 없어. 시애틀이 왜냐면 기본적으로 타격도 애리조나가 낮고, 물론 선발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시애틀이 정배받을 경기는 아니라고 봤는데, 근데 1.57 시애틀 승이면은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냥 굳이 가라면 저는 시애틀이긴 해요. 왜냐면은 뭐
그냥 컨디션 OPS 상으로도 시애틀이 많이 이렇게 빨갛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그리고 또 애리조나가 또 불펜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애리조나가 아마 후반기 거의 꼴찌예요. 9.47 후반기 불펜 방울 9.47로 애리조나가 꼴찌를 상당히 공고히 하고 있다. 반면에 시애틀은 3.56으로 리그 한 6등 후반기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결국에 불펜 싸움 가면은 시애틀이 유리한 면은 있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시애틀 강승을 누르기에 1.57이면은 조금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승 추천은 하지만 그렇게 강력 추천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다저스 대 신시내티입니다. 목이 왜 이러냐. 다저스 대 신시내티. 내일 다저스 선발은 바비 밀러, 그리고 신시내티는 브랜든 윌리엄슨인데요. 팀은 아무래도 전력 차가 좀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특히나 또 바비 밀러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슬슬 회복하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전반기에 이제 좀 아주 안 좋았었을 때도 있었지만 후반기는 그래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이게 6월달에 얘가 이제 5월달 딱 데뷔하고 2경기 5월달에는 1.64였어요. 근데 6월달 들어서 슬슬 처맞기 시작하더니만은 6월달에 볼넷이 11개였거든요. 11개 21.2이닝 동안 11개였는데 지금 7월달 벌써 22이닝이에요. 4경기 동안. 그러니까 6월 7월이랑 지금 딱 그 1대1 비교가 된다는 소리인데, 6월달에 볼넷 11개 7월달에 볼넷 3개 뭐 피안타 피홈런 이런 거는 그냥 비슷비슷한데 볼넷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좀 안정세에 접어든 게 아닌가 바비 밀러가. 저는 앞으로 슬슬 이제 당분간은 좀 좋은 경기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바비 밀러한테.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의 브랜든 윌리엄슨도 최근에 얘가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은 없어요. 뭐 구속도 안 뛰어나고 뭐 그렇다고 뭐 제구가 좋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로 그냥 높은 평가를 내리기 힘든 그런 선발이었는데, 브랜든 윌리엄슨이 저는 브윌이라고 표현할게요. 최근 4경기에 20이닝 동안 2.25로 꽤 괜찮았더라. 근데 얘가 이거를 왜 좋게 보냐면은 그 전에 4경기 동안 17.2이닝 동안 7.85로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면은 이 새끼 존내 못했는데 그래도 조금 하네, 약간 이런 편? 그 정도고, 뭐 빠따 같은 거 비교만 해드리면은 차이가 많이 심합니다. 다저스는 볼넷이 엄청 많아요. 볼넷 지금 63개로 그냥 압도적인 1등이고, 그 신시내티도 홈런은 많은 편인데 볼넷이 이때 거의 절반 토막이죠. 타격 차이도 좀 많이 나고 타율이 거의 뭐 지금 이게 5푼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바비 밀러나 브랜든 윌리엄스나 올 시즌 데뷔한 선발들인데, 아무래도 바비 밀러가 또 주목도 많이 받았긴 하지만은 뭐 빅마켓이라 그런 것도 있고 인기팀이니까 다저스가 워낙에. 무튼 저는 뭐 투수 차이는 없다고 쳐도 빠따 차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다저스 승을 보고 있고, 다저스는 누구나 볼 텐데 그냥 사실 이 경기도 안 가는 게 편하긴 한데, 굳이 또 다른 거 하나 가라면 저는 언더를 갈 것 같아요. 9.5면은 최근에 신시내티 타격이 조금 뭐 안 좋기 때문에 최근 3경기 연속으로 6안타밖에 못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력이 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저스가 뭐 불펜도 살아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비 밀러도 좀 상승세에 있다고 했죠. 여러 가지로 빠따도 사실 다저스 빠따가 그냥 신시내티를 개박살 놓는 게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 아니면은 저는 9.5면은 언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다저스 승이랑 언더 정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런 게임이라면, 언더 게임이라면 신시내티의 이런 저득점을 베이스로 한다면은 다저스의 마인까지도 볼만 하겠죠. 물론 근데 홈이어가지고 홈마에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보스턴 경기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뭐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이 그냥 후반기
아직까지도 후반기 빠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그 양 팀의 타격 지표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샌프란시스코는 보시다시피 그 타율이랑 OPS 둘 다 꼴찌고, 보스턴은 훌륭합니다. 타율도 3등, OPS도 4등 이렇습니다. 물론 볼넷이 조금 아깝기는 한데, 아깝기보다는 그냥 볼넷 그냥 성적이 좀 안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타격 차이가 워낙에 심해요. 내일 근데 선발이 로건 웹, 샌프란시스코 1선발이죠. 로건 웹이 홈에서는 2.02, 원정에서는 4.75로 아주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심합니다. 홈으로 오면은 피안타, 피홈런, 볼넷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땅볼 유도가 한 58%가량 되는 상당한 또 땅볼 투수고요. 근데 얘가 직전 경기 때 털렸어요. 워싱턴전에 1.1이닝에 6실점하고 강판이 됐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얘가 2회인가? 2회인 것 같은데 2회 때 안타, 3루타, 홈런 이렇게 쳐맞으면서 오늘 이 새끼 공 마탱이 같구나. 약간 이런 모습을 노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웹이 좀 원래 로건 웹 하면은 이닝도 많이 먹고 볼넷도 잘 안 주고 좀 피홈런은 좀 땅볼 투수 치고 많기는 한데 그래도 안타가 적은 뭐 그런 안정적인 선수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그런 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연속 안타에 장타 이렇게 허용하면서 워낙에 근데 또 샘프가 그때는 뭐 그 불펜 투수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냥 빨리 웹을 퀵쿠크 시키고 그냥 불펜 애들로 역전 노려야겠다 뭐 이랬나 본데 무튼 직전 경기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웹입니다. 물론 뭐 이제 홈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반면에 이제 보스턴은 커터 크로포드가 선발인데 공교롭게도 커터 크로포드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강했어요. 얘가 이제 홈에서는 6.03인데 원정에서는 2.48 이렇게 좀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올 시즌에 커터 크로포드가 얘도 좀 선발 수업을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커터 크로포드 작년에도 좀 선발로 나왔었는데 보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환골탈태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작년에는 뚜렷한 장점이 보이지 않았다면 올 시즌엔 그래도 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 기대값들이에요. 전부 다 뭐 기대 자책점, 기대 타율, 기대 뭐 출루율, 뭐 기대 장타율 이런 건데 여러 가지로 좀 개선된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뭐 배럴 타구는 별로 줄지 않았지만은 그 익시트 벨로시티 전반적으로 이 커터 크로포드의 공을 친 상대팀 타자들의 그 구질 자체가 많이 좀 개선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히트도 많이 좀 좋아졌고 볼넷도 많이 컨트롤하고 있죠. 보시면은 작년에는 하위 38%였는데 올 시즌에는 상위 15%그 수준까지 올라갔더라. 그리고 체이스 레이트 이 유인구 헛스윙률이 많이 높아졌다더라. 작년에보다는 확연하게 높아졌고 이게 뭐 딱히 올 시즌에 이런 구종 변화가 좀 이런 스플리터 이런 걸 많이 늘려서 그런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뭐 무튼 그렇답니다. 커터 크로포드의 뭐 투구 내용이 뭐 예년에 비하면 좋아졌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경기 뭐 당연하게도 그냥 보스턴이 지금 역배로 나오거든요. 지금 빠따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샌프란시스코가 뭐 잘 치면 모르겠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워낙에 빠따가 끝을 모르고 지금 좆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8경기 연속으로 8경기 연속으로 지금 한 자릿수 안타에다가 물론 뭐 오클랜드 상대로 4안타 9안타 치고 2연승을 갖고 오기는 했는데 과연 이게 샌프란시스코의 이 빠따가 좀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냐. 왜냐면 상대가 오클이었다 보니까 저는 조금 그런 점들을 조금 약간 경시하도록 하고 워낙에 지금 보스턴 빠따가 좋거든요. 보스턴이 뭐 물론 홈이랑 원정 타율 차이가 있는 팀이긴 하지만은 후반기 전체적으로 봐도 원정에서도 크게 이렇게 뭐 부진한 모습은 아니었다 보니까 저는 내일 경기도 이거 보스턴 승 보스턴 뭐 역배로 보스턴이 2.05로 받았으면 이건 저는 보스턴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